안녕하십니까. 사다리 마케팅 다이어그램, 사다리 마케팅 다이제스트라고 해도 괜찮고요. 어려운 개념들을 이제 쉽게 풀어내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개념은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한 책이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 놓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두렵다는 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을 잃어버릴까봐, AI한테 밀릴까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은 아예 쓸모없는 인간들이 될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AI가 뭐 갖다 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삶 속에 AI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때그때 다른 지도를 투입하고 그때그때 다른 통계 데이터를 주면서 나를 이끌어 주잖아요. 인생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까지 변화한다고 보는 거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어떤 코스,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밀착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맞추어 해준다는 거지. 지금 오는 시대의 AI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온 사방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검색을 해서 나한테 맞는 걸 맞춰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입체적이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내비게이션을 날 위해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I가 가져다 줄 일단 편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편리도 엄청나게 편리가 오는데, 산업화 초기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해고당한 거, 직업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처음에 또 벌어진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계들 때문에 내 잡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단하게 표 받고 티켓 주는 뭐 이런 업종분들 지금 굉장히 곤란 겪고 있잖아요. 무슨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AI처럼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초점은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이 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AI 시대에 얘들을 활용하고 이기는 법입니다. 그런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도를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애 키우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AI한테, 기계한테 밀리지 않느냐. 우리끼리 경쟁은 이제 또 문제가 아니야. 기계하고 경쟁이 문제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자기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나는 앞으로 AI한테 안 밀릴 것이냐. 사실상 조금이라도 단순 반복적인 측면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해. 그런 종목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AI한테 전부 다 위협을 받습니다. 젊은 일꾼들한테는 어찌 나를 개발할 것이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 지금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원들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을 뽑을 것이며,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학벌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자, 이 세 개 정리해드렸죠. 이거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I에게 지지 않는가. 로베르트 컬린커프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교육심리학자가 시루스 시작하는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6가지를 갖추면 AI한테 또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리를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니 해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면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collaboration, 이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collaboration 능력입니다. C죠. Communication, Collaboration. 그 다음은 뭐냐면 Critical Thinking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인재상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면 딱딱하고, 그 다음 시험 문제 뭐 나온다 그러면 시험 범위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 착착착착 시키는 대로 군말 말고 말이죠. 이렇게 선생님 이게 왜 이런데, 그냥 외워! 이렇게 키워진 인재들은 Critical Thinking이 없어요. 비판적 사고가 없어요. 그럼 비판적 사고는 뭐냐? 이제 와서 뭐 날 비판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판적 사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Why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왜 한 사람이 설명하냐, 그 사람은 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귀퉁이에 있느냐, 그 사람은 왼쪽 귀퉁이에 있으면 안 되냐, 그 사람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냐, 왜 3명이 같이 나오면 안 되냐, 10명이 같이 나오면 안 되냐. 원래라고 말하는 그 말해야 될 자리에 무조건 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critical thinking이죠. critical thinking만 가지고 무조건 왜를 갖다 붙이고 무조건 딴지를 걸면 이 사람은 딴지꾼이지 건설적인 인재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why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려면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creative innovation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창의적 혁신. 근데 여기서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크리티컬 싱킹을 계속 하고 그거를 소통하고 주고받다 보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안은 대안인데 자기 상황에 맞는 방식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겠어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가 그 기초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두 개는 되게 뜻밖이에요. 다섯 번째 C는 컨텐츠. 컨텐츠가 뭐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 뭐 유튜브 컨텐츠, 뭐 TV 컨텐츠, 블로그 컨텐츠 하는, 거기서 말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 그게 컨텐츠.
컨텐츠라고요. 천재를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뜻밖의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이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원래 아는 게 많아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능력 아니에요. 그거. 영어 문제 잘 푸는 거 그거 능력 아니에요. 피아노 이렇게 잘 치는 거 그거 능력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에요. 문제, 인간 사회에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모순된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을 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사회학도 할 줄 알아야 돼, 소셜 스킬도 있어야 돼. 왜냐면 동네 사람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군대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동원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산불이라는 간단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게 들어가는 거거든. 크리티컬 띵킹을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컨텐츠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지. 상식책 두꺼운 거 외우고 그러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단순 암기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탐구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 내 탐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궁금하면 찾아보고 궁금하면 찾아보고 유기적이고 개통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있어요. 저 지금 안 보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건드리면 여기서 이게 뿌리가 올라오고, 이거 건드리면 여기서 뿌리가 올라오고, 두세 개 캐면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탐구하느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게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Y를 가지고 지조 있게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 신화공,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 잘 봐서 성적은 좋아지는데 내가 컨텐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네 의견이 뭔데야? 네 의견이 뭔데? AI하고 싸우려면 의견이 있어야 돼요. AI는 의견이 없어요. AI는 질문하지 않아요. AI는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AI가 못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지가 알아? 나보다 몇 살 많은 형이 나보다 훨씬 뜀박질을 잘했는데 어느 날 그 형을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나는 정말 뜀박질 잘하는 사람이 됐다. 어른이 된 다음에 그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 그때 내가 너 좀 양보해줬어. 양보를 해준 거래요. 너 기 좀 사르라고.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 그거 AI 할 수 있냐? 못한다. 이심전심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스킬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대충 넘어갔는데, 콜라보레이션은 뭐냐면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돌도끼에서부터 아이폰까지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술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콜라보가 발전하는 거다. 왜? 돌도끼는 혼자서 만들죠. 아이폰은 국제 협업 속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문명이라는 게 뭐냐? 딱 비례하는 거예요. 문명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콜라보의 다양성과 범위, 스케일하고 비례해요. 콜라보의 복잡성과 스케일, 이거하고 문명이 딱 비례해요. 모든 첨단 문명은 제국에서 나왔어요. 제국에 동의하진 않아요. 제국주의 싫고요. 동의하지 않는데, 유발 씨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빛나는 인간의 문명은 전부 다 제국에서 나왔다. 그 왜 그러냐면 협업의 스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AI가 못하는 게 뭐냐? AI는 답을 내놔요. 근데 인간은 창의적으로 콜라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AI 못하는 거죠. 그 다음 AI는 질문하지 않아요. Why라고 묻지 않아. 우리가 Why 물으면 대답을 할 뿐이에요. 아는 걸로. 그 다음 AI는 Creative Innovation. Innovation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Creative Innov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카오스,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내는 카오스 속에서 Creative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Creative라는 건 뭐냐면 그건 Dynamic이라는 말이고요. Dynamic이라는 말의 원뜻, 역동이라는 것의 원뜻이 뭐냐면은 예측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왜 예측을 불허하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C가 생기면요, A, B로 가는 방법이 A, C, B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점이 4개 생기면 이게 또 불어나고, 점이 보세요. 5개, 6개, 7개, 8개, 9개. 변수인데 변수의 변수승으로 올라가잖아요. 인간 머리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엮여 나올지 모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AI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만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6가지 특징의 다 공통점이 뭐냐? AI는 못하는 거, 혹은 한다 할지라도 이걸 다 이어놓으면 AI는 못해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마지막에 뭐냐면 confidence, 마음의 코어 근육. 인간이 사실 사실의 존재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도 난 내가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 거고, 못한다고 믿으면 뭐 세상 없어도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confidence가 있어야 돼.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협업에 대한 확신, 인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인류 공동 이상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을
그때 앞에 얘기한 5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확신이라는 건 지금까지 말한 그 5가지 덕목의 성찬을 떠받치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확신입니다. 어떤 직업은 도태될 것이냐. 네, 어떤 직업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뭐 네이버에 치면은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 이렇게 쫙 뜨거든. 괜히 내가 얘기해서 미움받지는 않을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루틴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런 루틴을 어떤 직업이나 그런 루틴과 창의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그 상담 오신 클라이언트 중에 의료과학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의사는 아닌데 방사선 과학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암을 퇴치하는 그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고도화했는데 방사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CT를 찍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췌장이 있다. CT를 찍은 다음에 췌장에 어디에 암이 있냐. 이거를 몇 100장의 CT 자료에 여기는 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암, 여기는 아니고를 지금도 다 손으로 그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려서 이걸 딱 합치면 입체 3D로 어디까지는 어떤 종류의 방사선을 얼마나 세게 어떤 기간 동안 이게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쏘는지를 나중에 이걸 계산해내는데 그거를 사람이 그리지 않고 AI가 그려내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를 맞이하고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걸 진단해내는 영역은 아직 사람의 의사가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의사의 기능 중에서도 환부를 정확히 눈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몇백 장씩 그리는 작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7일 걸린대요. 7일. CT 찍고 나서 그거 할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방사선 쏠 때까지 7일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 5분에 한답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얘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상위 능력 덕목이 뭐냐? 지금까지 말했던 그것들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요. 사회성 떨어지면은 AI한테 밀립니다. 이거 엄마들 명심하셔야 돼. 그다음 2번째 콜라보. 친구 걱정을 해. 그러면은 네 코가 숙제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남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친구 걱정하는 거 차단당하고 친구들한테 고통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같은 일을 팀으로 이루어내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도태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나 미워하지 마. 3번째, critical thinking. 외워라면 외워! 그냥 외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뭐 질문이 많아? 너무 변화가 많고 현장이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고 의문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빨리 인증을 해주고 그래 여기까지는 알아서 해라 요건 우리가 울타리는 우리가 칠 테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모범생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critical thinking, 문제 제기를 하고 why라고 묻고 creative innovation, 저희한테 맞는 건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AI는 항목 대응은 해도 아직까지 모든 상황에 다 일일이 대응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AI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끼리 경쟁은 물론이고 AI한테 안 지면 그 사람은 사람끼리 경쟁해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컨텐츠는 뭐냐? 애가 소설책 읽는다. 그 소설책이 철학책이 애가 읽는 에세이가 수필집이 애가 읽는 미술 애가 보는 미술책이 만화책이 이런 것들이 이 아이 속의 코어 근육 이게 정신적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해서 코어 근육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운동 능력,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요. 그 왜 브라질 축구 선수들 키하고 저기 몸무게는 우리 선수들하고 비슷한데 유연성하고 몸의 밸런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다 코어 근육 문제거든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지막은 confidence에 기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 누구나 잘하는 것은 있어. 뭐 이거 잘하는 애, 저거 잘하는 애. 기가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그때라도 능력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나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탄을 보내는데 핀란드는 학력경시 대회 소위 그런 걸 하면 무조건 1등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무조건 2등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고 1등을 하냐면 아침에 학교 가서 3시, 4시 되면 집에 가요 애들이. 그리고 1등을 해. 근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2등을 해. 방법이 완전히 달라. 노예 다루듯이 벽돌 찍어내듯이 하라면 하란 말이야.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시켜요. No questions asked. 질문 받지 않아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어 과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수학도 없고요. 영어도 없고요. 과목이 없어. 아예 학교에. 그럼 뭘 공부하냐? 이렇게 해요. 자, 이번 학기 말에 런던으로 다들 같이 여행을 갈 거야. 그런데 런던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팀을 만들어서 팀에서 완전히 짜서 다 해결하도록 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얼마 필요한지 알아봐야죠. 그 돈 얼마나 필요한지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고 이거를 호텔방에 얼마 할 건지 교통 숙박비 얼마 할 건지 어디다 얼마나 쓸 건지를 다 배분을 하고 해야 되죠. 이거 다 계산하려면 산수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수학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거 다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돼? 민주적 절차를 배우게 돼 있어요. Communication, Collaboration. 이게 완전 실습으로 Communication, Collaboration 배우는 거예요. 가기 전에 런던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역사 배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핀란드에서 가니까 그러면 핀란드하고 지금 영국하고의 역사적인 관계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가가지고 영국 학생하고 교류를 하도록 돼 있어. 가가지고 가서 쓸말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가서 토론할 수 있는 영어도 지금 돼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걸 끌어오는 방식을 써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변화가 크고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지금처럼 변화가 다양하고 지금처럼 변화가 모호한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이야? 모른다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자기 시키는 대로 이제 저기 접시 닦고 뭐 마당 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짬뽕 국물 배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더 이상 안 먹어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 지금 말한 그 6가지 있죠.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컨피던스 확신을 가져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실습으로 배워야 되고 이거 말로 배우는 거 소용없어요. 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 크리티컬 띵킹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 6가지가 완벽하게 조화가 될 때 AI를 이기는 우리 애, AI를 이기는 자기개발, AI를 이기는 직원을 키워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